2024년 1월 1일 오후 11시 2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등계입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 볼 종목들 저녁 이슈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1월 1일 좀 몇 가지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좀 연휴 동안 길었죠? 그래서 좀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개인적인 생각은 작년 막판까지 좀 주목도가 높은 애들이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볼 때는 1월 초까지는. 그래서 어찌됐든 바이오 섹터나 반도체 등은 일단 좀 주목도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무조건 세로는 나올 수 있죠. 왜냐면은 항상 재료들 큰 것들을 보면은 결국 한번 훅 들어왔다가 훅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급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도가 높다는 뜻이겠지만 그만큼 다시 빠져나간다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수 없으면 완전히 고점에 물릴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은 저는 그러니까 그 흐름을 좀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섹터로 좀 갈 것인지를 좀 잘 파악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로봇이나 전장, 자율주행, 저출산, 우주 쪽이 아마 내년 섹터 중심 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꽤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과거에 좀 너무 그 섹터들을 좀 연연해서 하기보다는 새롭게 좀 포괄적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노보노디스크 아일랜드 당뇨 비만 치료제 공장 이제 설립에 대한 내용이 있죠. 이거는 재료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만약 위고비 개발사 노보노디스크가 당뇨 비만 치료제 생산 늘리기 위해서 아일랜드 공장을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계적으로 이제 비만약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태이고 출시 국가도 점차 늘려가겠다는 이제 방침으로 볼 수가 있는데 아일랜드 두블린에 약 4만 4천 평 정도의 공장을 짓기 위해서 신청서를 제출했다. 관련주는 이제 펩트론과 인벤티지럽을 두 개로 이제 압축을 보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주목도 계속 이제 비만 치료제 개별적인 테마성으로서는 강력한 테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더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 놔두겠습니다. 자, 수술 없이 암세포 99% 파괴 획기적인 기술 관련주 모비스, 비츠로테크, 다원시스. 중입자 관련된 얘기라기보다는 일단은 이제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가능성이 있는데 암세포를 99%까지 파괴시키는 새로운 항암 기술이 미국 연구진에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드릴이나 망치를 쓰듯이 암세포에 충격을 줘가지고 세포막을 찢어가지고 파괴시키는 방식. 암을 극복하는 길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는 상태다. 과학자들이 이제 드릴로 선택한 분자는 흔히 쓰이는 염료인 아미노시아닌, 이제 세포를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암을 발견하는 데 쓰이는 합성 염료라고 합니다. 국내 암 관련해서는 이제 중입자 관련주들밖에는 크게 이제 뭐 주목도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몇 가지 테마로 몇 가지 종목들을 압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도를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겠죠. 자, 그다음에 온디바이스와 HBM이 성신호 관련주 온디바이스 제주반도체 퀄리 고형 칩스 오픈엣지 태성 HBM 한미 마이크로투나는 네페스 ST HBM 관련주들이 뭐 굉장히 많고 온디바이스도 또한 이제 굉장히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대장주들을 좀 고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래 대금이 많이 몰리는 애들이 대장이겠죠. 결국에는 이제 주목도가 있는 애들이. 그래서 어쨌든 이제 관심도를 좀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디램값 반등의 AI 수요 급증하고 삼성전자가 이제 올해 반도체 사업에서 11조 원의 영업이익을 이제 거두겠다는 모으기인데 저번에 이제 13조 원 규모 적자가 났었죠. 그렇기 때문에 손익 목표를 25조 원까지를 올려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AI 확산적으로 인해서 이제 반도체 수요가 살아난 점을 반영하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디램 값이 이제 나날이 이제 지표들이 나오는데 디램 값이 확실히 상승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반등이 좀 보여질 수도 있다는 판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도 그 반도체 섹터들, 그러니까 HBM이나 온디바이스들은
내년에 내용들 적으로 이제 좋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뭐 계속 나올 수 있는 테마를 형성시키기도 아주 적합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가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어찌됐든 이제 관심도는 확실히 좀 반도체 쪽으로 좀 올라가고 있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미국산 한국차 돌풍 판매 점유율 10.8%, 사상 첫 4위. 관련주 화신과 성우하이텍, 현대오토에버, 슈어소프트, 스마트레이더. 올해 미국으로 수출된 국산차가 8년 만에 100만 대를 돌파했고,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고, 미국 전체 국산차 수출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육박하고 있다. 최대 수출 지역이죠, 미국은. 그래서 현대차 기아가 올해 미국에서 151만 대를 판매를 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10.8%로 사상 첫 4위에 오르는 게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굉장한 내용입니다. 왜냐면은 미국에서의 자동차 그 섹터는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데 국내 차가 미국에서의 그런 영향권을 보인다는 거는 굉장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영향성이 확실히 있다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 현재 이제 섹터에서. 그래서 현재 이제 미국에서 이제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좀 영향성이 조금씩 이제 보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는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죠. 자, 다섯 번째, 이재명 사태 노. 이낙연 제갈기 간다. 관련주 이낙연, 부국장은 남산알미늄, 이낙연 관련주를 보는 게 맞겠죠. 왜냐면 탈당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30일날 오전 전격회동을 갖고 갈등 해결을 하려고 했지만 불발됐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하지 말 것을 당부했지만 이낙연 전 대표는 변화의 의지를 이 대표로부터 받지 못했다. 탈당 질문에 차차 말씀드리겠다.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갈길 가겠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상 탈당으로 점쳐지는 거 아니냐는 의견들이 좀 많죠. 어쨌든 탈당 얘기는 이제 계속 몇 달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고, 어쨌든 정치 테마주의 재료는 4월 달까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관심도는 확실히 조금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정치 테마주들은 여러 번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볼 수가 있겠죠. 자, 내부거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반도체 코스닥사 수사 중 뉴파워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제가 이제 플레임은 하지 않겠습니다. 뭐 뉴파워라고 하면 다 아시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내용 및 이제 정황상으로 볼 때 이제 뉴파워라는 얘기가 좀 많은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 공정의 세정 장치 얘기를 이제 기사의 내용을 좀 녹였거든요. RPG라고 해서 이제 RFG 플라즈마 세정 장치하고 플라즈마 전원 장치를 이제 말하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그 기사들로 따졌을 때는 뉴파워가 아니라는 뉴파워냐는 얘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애플카 얘기가 또 다시 나오고 있는데, 애플카 2026년 출시설 관련 현대산업 대성파인데 두 가지만 보면 되거든요. 애플카는 애플카 얘기가 계속 이제 또 한 번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 26년에 출시될 것이라는 이제 관측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4년부터 애플카 사업을 주도했던 특별 프로젝트 팀은 프로젝트 타이탄을 운영해서 애플이 이제 10년간 지금까지도 애플카 출시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계속 한 번씩 돌리려고 하는 테마죠. 근데 31일 내용으로 봤을 때 이제 애플이 중국과 대만 공급 업체들을 접촉하고 얘기가 있다는 얘기가 좀 들리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그냥 체크 정도로 해볼 필요가 있는 재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태영그룹 워크아웃 신청 하루 만에 유동성 확보 어김. 나라에서 이제 태영그룹의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좀 지원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부문들이 이제 어른들이 많은데, 태영그룹의 이제 계열사 매각 자금을 이제 태영건설 유동성 확보에 사용되지 이제 하겠다는 이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이제 알려졌다. 태영건설은 1,485억의 상당의 상거래 채권 중에서 일부를 갚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저 정도의 그룹에 1,485억이면은 사실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를 갚지 못한 걸로 보인다면 더 큰 금액들이 있다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요
경영 상황 등을 고려를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서 왜냐면은 이 공시를 냈거든요. 왜냐면 장중에 정지가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벌점을 먹으면은 정지입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목도 바이오주하고 로봇 전장자율주행으로 압축할 수가 있겠고, 저번에 제가 이제 한번 이거 얘기를 했다가 욕을 굉장히 먹었습니다. 왜 욕을 하시는지 전혀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진짜 저는 근데 왜 관점인데,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관점을 얘기를 하는데 왜 그걸 뭐 하시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욕을 하셔서 이제 저는 이제 언급을 안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테마 섹터로 이제 본다고 하면은 종목들 중에서는 이제 몇 가지 종목들로 압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테마만 좀 전달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섹터를 아신다고 하고 눈치가 빠르신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주목도를 볼 수가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굳이 얘기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자,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